의사나 변호사는 수년간 학업을 진행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자영업은 누구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자영업은 원가 상승과 최저시급 인상, 인력난이 맞물리며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장사로 돈을 벌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어렵게 모은 종잣돈을 너무나 쉽게 잃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장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영업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 자금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창업을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할까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억에서 많게는 4억까지의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산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투자비를 미리 가늠하고 출전 가능한 상권을 계획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은 상권 분석만 잘해도 50%는 성공입니다만 그렇다고 좋은 상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에 넘는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장사를 시작할 상가를 구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 매매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스파크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아반떼도 옵션을 낮추면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아반떼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 아반떼 풀옵션이면 깡통 소나타를 살 수 있는데 그럼 이왕이면 소나타를 탈까? 최초에는 스파크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소나타를 구매하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상가를 볼 때도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더 좋은 상권, 더 좋은 입지를 보다 보면 최초에 생각했었던 임차 비용에서 40%에서 50% 훌쩍 넘어가는 케이스를 자주 만나게 돼요. 결국 추가 대출을 받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최초 생각했던 예산보다 작으면 10%, 많게는 30% 수준으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자금 관리를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매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죠. 경험 적은 대표들은 이런 경우에 매출 상승보다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고깃집에서 쌈채소를 2장이나 3장만 준다던가 덮밥에 들어가는 야채의 양을 줄이는 것처럼 원재료를 아끼게 되죠. 이런 행동은 고객의 재방문을 막는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시간당 근무 인원을 섣부르게 줄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체 손님이나 피크타임 때 고객 서비스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쉽게 생기기 때문에 매출 하락에 직격탄이 됩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준비해둔 예비비가 없으면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장의 위치와 내 가게의 컨셉은 자영업 성공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권 분석은 좋은 부동산 찾기 게임이 아니라 내 컨셉과 맞는 곳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매장의 위치를 찾기 전에 내 브랜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실제로 상권 분석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컨텐츠에 대한 질문지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대표님들 스스로 본인 가게에 대한 현재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계획을 잡는 거죠. 컨셉이라는 단어가 사실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카페를 창업한다는 어떻게 보면 아이템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메가커피처럼 카페인을 파는 공간도 있고 프레츠커피처럼 맛을 파는 공간도 있습니다. 컨셉이란 가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인이 운영할 가게에 대해서 구체적인 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정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매장의 위치는 자영업 성공의 핵심 요소이고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가게 컨셉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죠? 대표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건 교육과 매뉴얼이 필수입니다. 컨설팅을 통해 만난 대표님인데 성동구에서 중식 매장을 운영 중이셨습니다. 이슈 중 하나가 맛의 균일화였다고 해요. 주방 인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맛이 너무 변동이 심했고 이 때문에 고객 컴플레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레시피에 대한 매뉴얼을 재정리했고 이후에는 고객 컴플레인이 확실하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주점을 운영하는 어느 대표님은 매주 직원 교육에 대한 세션을 도입했다라고 해요. 그 이후로는 고객 컴플레인도 줄고 테이블 객단가도 상승되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알바하는
사는 친구끼리의 분위기도 좋으니 바쁜 날에도 얼굴 찌푸리는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직원 관리는 매출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직원들이 매장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면서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표가 해야 될 업무 중 하나입니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남성들이 간혹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야, 내가 너한테 월급을 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너 왜 이렇게 하냐? 돈 주는 게 아깝다. 언성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것을 조직 관리라고 착각하는 거죠. 직원들이 조리에 대한 실수를 한다던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잘못하게 되면 그 행동 자체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가게의 분위기를 군대 조직처럼 만들려는 행동, 직원을 내가 너한테 돈을 주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일방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적절한 직원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이제 자영업에서 온라인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케팅에는 물론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자영업에서 온라인 마케팅은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의 전단지를 돌리는 전통적인 방법도 필요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인스타그램, 당근을 활용한 마케팅도 이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단 마케팅은 단기적인 성과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자영업 마케팅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실행만 하신다면 강의 비용 100배 이상의 수익도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이제 자영업은 온라인 마케팅 없이는 살아남을 확률이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 저조한 매출로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번 본인 가게의 네이버 플레이스를 들어가 보세요. 고객들이 이곳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혹시 별다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출이 하락하면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프랜차이즈들도 전년 대비해서는 20% 이상 떨어졌다더라. 모두가 힘든 시기야. 아니면 초기에 내가 좋은 상권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유가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최근에 제가 만난 대표님들 케이스를 보면 컨텐츠에 대한 정리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서 낮은 매출을 한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자영업은 주말과 휴일에도 일해야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점포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 초기에는 대표가 매장에 최대한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가 투자하는 대표님들이 처음부터 오토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오토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매장 전체적인 부분을 대표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해야 되고 그때부터 오토 운영에 대한 구조를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초기에는 주말과 휴일에도 일해야 되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매출이 상승하고 나를 대신해서 매장을 관리해줄 직원을 육성하면 그때서야 외부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영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오토 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높은 확률로 매장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찾고 있습니다. 점장을 따로 채용하면서 오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런 유사한 질문을 제가 자주 받는데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 대표님은 지금은 창업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매장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장사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자영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